2024년 12월부터 중국 입국의 목적이 사업, 관광, 친지 방문, 경유인 사람에 대하여는 30일 동안은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 놓은 좋은 영상도 있지만 새 정책에 맞춰서 중국 입국 카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아주 알기 쉽게 따라하기만 하면 작성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라이벌 카드는 사진처럼 은은한 하늘색 종이로 되어 있으며 앞면과 뒷면을 다 작성해야 합니다. 앞면부터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성은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의 기준은 항상 여권에 나와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작성하면 됩니다. 선과 이름을 적는 란에 각각 알파벳 대문자로 띄어쓰기도 여권과 동일하게 김, 다음 줄에 갑돌이라고 적어줍니다. 성별란에 해당되는 남 또는 여에 체크하여 주세요. 국적란에 영문으로 코리아라고 적어주세요. 생년월일을 적는 란에는 작은 선으로 8칸이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 4자리부터 월과 일을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985년 3월 15일 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우측에 중문 이름이 있으면 적으라는 란입니다. 공란으로 두고 건너뛰시기를 권합니다. 한국인들은 한자 이름이 있어서 한자 이름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나 여권에는 한자로 적힌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것을 권합니다. 때에 따라서 출입국 심사원이 중문 이름이 없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없다고 해도 되고 필요하다면 그때 쓰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자와 중문은 그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한자는 곧 중문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자에 따라서 그 중국 발음이 확연히 다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을 중국어로 발음하면 손식민이 됩니다. 장계석은 짱카이스라고 발음이 됩니다. 중국식 발음으로 영문 표기를 할 경우 전혀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중국 사람이 내 한자 이름을 보고 중국 발음으로 나를 부를 때 나는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외에서는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한자 이름을 반드시 써야 하는 곳이 아니라면 여권에 나와 있는 이름만으로 등록하는 것이 혼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 넘버란에 여권 번호를 적습니다. 비자 넘버란에는 무비자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공란으로 건너뛰시고 그 우측에 비자풀이라고 되어 있는 네모안에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고 오신 항공편 이름을 적어주세요. MU51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핸드폰 번호를 적는 란입니다.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면 중국폰 번호를 적으시면 되고 없으시면 가지고 오신 한국 핸드폰 번호를 국가번호 82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중국에서 어느 도시를 방문할 것인가를 적는 항목입니다. 상해에서 비행기를 내리셨지만 목적지가 남경이면 난징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아래는 중국에 있는 동안 있을 집 주소 또는 호텔 주소를 상세히 적으라는 항목입니다. 예로 푸동공항 근처에 있는 로얄 센츄리 호텔을 적어보겠습니다. 호텔 이름과 주소를 영문으로 적으셔도 되고 중문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여행 출발하시기 전에 투숙하실 호텔의 명칭과 주소를 영문과 중문으로 각각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언어로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는 집 또는 호텔이 있는 도시 이름을 적는 란입니다. 호텔이 상하이 푸동에 있으므로 상하이라고 영문 또는 중문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입국 목적을 체크하는 항목을 보겠습니다. 외교 공무, 비즈니스 방문, 거주, 공작, 공작은 취업 또는 현지 지사 근무 등을 말합니다. 학습, 여행, 친척 방문, 경유, 기타 이렇게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 즉 관광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여행, 투어리즘에 체크하세요. 친척집에 단기로 놀러 오시는 분들도 관광 비자로 오시면 친척 방문에 체크하지 마시고 여행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친척 방문 비자는 장기 비자로 별도로 비자 발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비자 입국이 되지 않고 사전에 비자를 받으시고 중국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외교 공무, 주재원 가족으로 장기 거주를 위한 입국, 취업 또는 주재원 발령, 유학.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입국 카드의 비자번호 항목에 비자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에 해당되는 사유는 비즈니스, 관광여행, 단기 친지 방문, 경유.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앞면 작성은 다 되었습니다. 뒷면에도 계속 작성해달라는 문구가 하단에 있습니다. 뒷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뒷면에는 3가지 질문과 서명란이 있습니다. 1번 질문은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구매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노에 체크하시고 2번 질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국행표를 구매하지 않았으면서 구매했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구매하셨으면 예스란에 체크하시고 아래의 왼쪽 란에는 귀국 날짜를 적어주시고 오른쪽 란에는 비행기 편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번 질문은 중국에 당신을 초대한 회사 또는 개인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없으면 노에 체크하시고 있으면 예스에 체크하신 후에 초청한 회사 또는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초청한 사람이 없는데 괜히 공란으로 넘어가기가 불편해서 중국에서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행으로 오는데 중국에서 초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입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거짓 정보를 기재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은 최근 2년 동안 가봤던 국가를 적으라는 항목입니다. 2개 국가면 2개 국가를, 3개 국가면 3개 국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나는 최근 2년 동안 해외여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국가도 적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 입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에 가본 것이 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 가본 국가가 없다고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도착해 있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가본 국가는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코리아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다른 예로 최근 2년 동안 일본에 여행한 적이 있으시면 재팬 하나만 적으시는 것이 아니고 재팬, 코리아 라고 2개 국가를 적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는 란입니다. 서명을 하시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